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김태형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취업 톡톡 개편한 지가 벌써 꽤 됐거든요. 그런데 2개월 만에 처음 뵀는데요. 시간이 그쵸?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곧 출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2달이 지났네요. 그쵸. 늦어서 죄송합니다. 달라진 분위기 어때요, 쌤? 좋아요. 더 좋아요? 산뜻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 덕분인가요?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잡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모두의 채용톡톡과 취업카페 독보적 1위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 독취사 카페에 남겨주시면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유나987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25살 여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사연 만나볼까요? 현재 나의 스펙은 학교는 지방 4년제고요. 학점 3.5점 전자공학과라고 합니다. 어학 점수는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자격증은 식스시그마 통계적 공정관리 전문가 정보 처리 기사 있고요. 경력상으로는 약국 보조 6개월을 했고 드럭스토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 공모전과 수상 경력 사항에는 공란으로 적어주셨고 기타 사항에는 한국사 2급이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추가 계획으로는 현재 실기 준비와 토익 스피킹을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입사 희망 회사와 부서는 반도체 회사 구매 자재나 품질 관리 쪽을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제 스펙으로 중견은 무리일 것 같아서 중소기업을 희망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받고 싶은 조언으로는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 토익 스피킹과 정보 처리 기사 마무리해서 취직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많이 부족해서요. 여태 준비를 못했던 제 자신이 한심한 것 같네요. 자, 1번 반도체에 관련된 실습이라던가 교육을 들어야 할까요? 2번 지금 품질 경영 기사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다른 것보다 어학이 가장 중요하니까 얼른 따서 서류를 다 넣고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구매자재나 품질관리 분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스펙 점검부터 해주실까요, 쌤? 네. 자,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방대 전자공학과 식스시그마 GB 그린벨트 레벨입니다. 통계적 공정관리 전문사 한국사 2급. 약국 보조 6개월에 지금 드럭스토어 알바 중이신 것 같네요. 네. 네, 여기까지가 서류상 보여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네. 나머지는 필기를 합격했다 하더라도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자격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정확한 방향 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지원 직무의 경우에도 반도체 회사, 구매 자재, 품질 관리, 네. 구체적인 업종과 직무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대우 좋고 네. 채용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이고 네. 그리고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직무지 네. 본인 거랑 딱 맞지도 않거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 쌤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소유자신 거를 제가 지금 봤거든요.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하나 좀 정리 좀 해주시고 방향 설정도 조금 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직무 분석이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내 걸 어떻게 포장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 회사 기준으로 구매 자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네. 보통은 구매로 분류를 많이 해요. 이쪽은 제가 분명히 반도체 회사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네. 경영학과, 경제학과, 반도체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이런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물류나 네. 또는 구매 업무에 대한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구매 자재 관리사 같은 자격증도 있겠죠. 네. 품질 관리, 이건 품질 보증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이공계는 전공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 전기, 전자,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물리, 기계과, 통계학과 출신들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전공만으로는 경쟁력이 없기 네. 때문에 관련 역량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반도체 실습이라든지 네. 품질 경영 기사 이런 것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아까 지금 조언에서 이 실습이라던가 품질 경영 기사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고민하셨는데 이 쌤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문제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네, 당장 하반기에 취업을 하고 싶다 또는 내년 상반기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해커스에서도 지금 반도체 공정 실습과 관련해서 뭐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세미콘 글로브라고 해서 네. 여기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과정이 있고 공정장비 전문 과정이 있고 공정장비 네. 전문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 과정만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 기초, 반도체 제조 주요 공정, 장비 주요 기술, 반도체 장비 주요 구성 이것만 계산하면 하루 6시간 기준으로 7일 걸려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과정까지 포함을 한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네. 걸리겠죠. 품질 경영 기사의 경우에는 네. 이게 지금 4회차가 8월에 원서 접수거든요. 그럼 필기가 10월이고 실기가 11월이에요. 네. 최종 합격이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못 그러네요. 써요. 네. 준비를 하더라도 쓸 수 없으니까 내년에. 거기에 토익 스피킹 정보 처리 언제 끝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네, 이 쌤 말씀대로 이 준비할 게 정말 많은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자, 저는 세 가지 스텝을 많이 권합니다. 일단 네. 목표를 먼저 정해라. 그 다음에 분석하고 전략을 짜야지. 내가 이러니까 뭘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겠죠. 네.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조언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종종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되묻는 게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유는 모르겠대요. 다시 말해서 근거 없이 무작정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나 비용, 에너지 엄청 낭비하고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자책을 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니요, 네. 이건 여러분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접근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임시로 목표를 좀 정해봅시다. 네. 뭐 어떤 데 원하세요? 월급 많이 주는데 그런 기업도 골라요. 뭐 아니면 좀 정년이 안정적인 그런 기업, 그것도 골라요. 전공과 관련된 것도 고릅시다. 뭐든 좋으니까 다 골라서 10개만 채우세요. 10개 기업을 선택해 놓고 일단 공고문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공고문에 보면 대충 지난번 채용 시기, 뭐 우대 조건, 네. 또는 뭐 전공 제한이라든지 전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이걸 그냥 읽어보면 정리가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표로 이쁘게 정리를 정리를 해보면 하면, 그러면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만일에 하반기를 공략하고 싶다. 근데 내가 준비할 자격증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 그럼 네. 이건 후순위로 미루는 게 맞겠죠. 이럴 땐 우선순위 기업이나 네. 우선순위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목표, 분석, 그 다음이 전략입니다. 그죠? 우선 이제 목표를 세우고 또 이제 목표 세운 그런 기업들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전략을 조금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상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취업 준비 갈피를 못 잡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이 되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쌤 이분이 좀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스스로 진단하기에 약간 중견기업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네. 대기업에서 떨어지니까 중견기업 가고 떨어지니까 중소기업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대기업 안 되고 중견기업 안 되니까 중소기업을 간다. 근데 생각해 보면 대기업 채용 시기 이후에 중견기업 채용이 몰렸던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네. 어떤 기업이 더 많이 뽑습니까? 대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 더 공정합니까?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지원했을 때 경쟁력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지리짐작하고 낮춰버리다 보니까 네.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편견을 버리면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이분이 마지막에 조언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어학이 가장 중요하니까 얼른 따서 서류라도 다 넣어봐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어학 제일 중요한가요?
이게 불안감 마케팅하고 연관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학이 부족하면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학 때문에 걸러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규모 채용을 하다 보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어학입니다. 하지만 어학을 가지고 뽑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학을 준비하는 것도 내가 어떤 직무를 준비하느냐, 어떤 기업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목표 없이 무작정 준비하다 보면은 뭐 800인데 떨어졌어. 네. 그럼 850. 네. 또 떨어졌어. 900. 그쵸.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약간 어학보다도 이런 뭐 반도체 관련된 실습이라던가 교육, 뭐 아니면 뭐 품질 경영기사 같은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건가요? 아니요. 순서를? 공고문 분석이 더 정확하죠. 그렇죠. 반도체 기업도 네. 대기업도 있지만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전형 기준을 파악을 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학을 준비해야지 네. 막연하게 준비하다 보면 뭐 이런 말은 좀 못한데 네. 어학원에 충실한 학생에서 머물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직종들에 지원을 할 때 이 한국사 2급은 좀 어떤가요? 좀 긍정적인가요? 아니요, 생뚱맞죠. 생뚱맞아요. 네, 역시 불안감 마케팅입니다. 아. 불안해가 따는 건데 채용에 반영하는 기업도 네. 있을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공기업들이 많이 반영을 하는데 네. 사기업은 반영할 이유가 없어요. 어. 근데 가끔 뜬금없이 반영하는 네. 기업의 철학 자체가 네. 이런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을 뭐 우대한다 이럴 수는 있는데 케바케입니다. 기업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작정 준비하는 거 이거는 좀 비추어요. 네. 그럼 이 유나님 같은 경우에 이 스펙 말고요. 좀 이런 경력상에 약국 보조도 하고 지금 드럭스토어에 현재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좀 경험을 살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경험을 살리는데 사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뭐냐인데요. 아, 네.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얻은 게 당장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사실상 고객을 많이 응대하면서 고객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정의된 사람이 그렇네요.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경험 플러스 제가 요거 비밀인데 네. 뭐 비밀 노트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는 고객을 대하면서 고객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네. 고객 서비스에 대한 책과 강의를 통해서 배워요. 그걸 통해서 배운 걸 경험과 버무려 버리면 네. 경험이 풍성해져요. 아. 근데 이걸 경험 자체로만 메우려고 하면 네. 왜 6개월보다 1년이 더, 그렇죠. 1년보다 그렇죠. 2년이 네. 더. 그럼 또 네. 시간만 지나버리는 거죠. 네. 경험을 잘 살리는 방법은 경험과 관련된 이론을 찾아보는 건데 좀 쉽게 얘기할게요. 검색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고객 네. 서비스라고 검색해 보면은 네. 어떤 책에서 썼던 좋은 표현, 고객은 어떤 마음으로 그쵸. 대하고 어떨 때 고객은 감동한다 뭐 이런 표현 네. 가지고 오고 내 경험 살짝 붙여서 내 거인 것처럼 하면은 네. 적어도 전형 과정에서는 먹힐 거예요. 이태혁 선생님 비밀까지 또 알려주셨으니까 잘 비밀을 활용하셔서 이 경험도 조금 살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유나987님을 위해서 조언 좀 해주실까요? 지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네. 뭔가 자꾸 뭐 어학이 됐든 뭐가 됐든 희망 고문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네. 지쳐서 그렇습니다. 일단 위로받는 게 먼저예요. 네. 인정하세요. 취주는 힘든 시기입니다. 네. 그걸 멘-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쌤. 아주 간단해요. 네. 제가 상담할 때 저 네. 5분이면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이거. 힘들죠? 그럼 울어요. 어. 힘든데 힘들다는 거는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저 더 외우는지 알 힘들어져요. 것 같아요. 쌤 너무 말씀 부드러우니까 위로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위로를 하고 그 다음인데 네. 분명히 여러분들은 서류에서 떨어지고 필기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걸 계속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한 번에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운동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 만나 수다 떠는 걸 수도 있고 빨리 그 장치를 찾고 시작하셔야 돼요. 네. 마음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빠지면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요즘 제 직업이 컨설턴트인지 카운셀러인지 좀 아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위로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자가 사실 엄청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합니다. 서류를 통과했으면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네.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위로하는 얘기 많이 하면서 네. 저도 직업이 이제 카운셀러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유나님이 그 눈을 좀 낮췄잖아요. 중견기업 안 될 것 같으니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겠다. 좀 그럴 필요도 없네요. 맞아요. 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위로는 위로대로 받고 네.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뭐 대기업도 도전해보고 중견기업도 도전해보고 네. 다 도전을 하는 게 지금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유나님 같은 스펙으로 비슷한 스펙으로 좀 이제 좋은 기업에 취업한 사례도 있나요, 쌤? 네, 실제로 있습니다. 오.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방에 있는 대학이 서울보다 못하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네. 지방에서 근무를 할 사람은 지방 출신이 더 나아요. 그쵸. 그쵸. 서울 연고고 서울 토박인데 지방에서 네. 근무하다 혼자 외로워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지방대 출신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좀 벗어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김태형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니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